기록의 소재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영화처럼 흥미진진하고 다이나믹하진 않죠. 오히려 반대로 매일 반복되는 패턴이고 다소 지루하기도 하고 그닥 대단할 게 없는 게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을 조금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잘 기록하는 방법은 뭘까요? 오늘은 여러분 일상 기록에 영감을 줄 영화 3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짐 자머시 감독의 패터슨, 사사베 키요시 감독의 7회가 우울증에 걸려서, 이창동 감독의 시입니다. 물론 이 영화를 본다고 해서 갑자기 없었던 기록의 욕구가 솟아오른다든지 안 써지던 글들이 술술술 써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이란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글로 풀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영감을 준 아주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일상 감상문 쓰는 법까지 공유하도록 할게요. 짐 자머시 감독 영화 패터슨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사소한 일상을 바라보는 힘이었습니다. 패터슨이란 영화는 사실 정말 지루한 영화입니다. 패터슨이란 도시에 사는 버스 운전기사 패터슨의 평범한 일주일을 보여주는데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저녁에 맥주 한잔하고 자고 일어나는 스토리가 전부입니다. 직업적으로도 매일 정해진 코스를 운전하는 버스 드라이버라는 점, 출근과 퇴근을 반복하며 보여주는 단조로운 플롯으로 인해 졸지 않고 보는 게 다행이라고 할 정도의 영화인데요. 하지만 제가 놀란 것은 이 주인공 패터슨이 우리가 봤을 땐 정말 지겹게 보이는 그 일상이라는 곳에서 매일 계속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고 발견해내는 눈이었습니다. 그는 취미로 시를 씁니다. 운행하기 전, 퇴근 후 틈틈이 쓰는 시를 통해 그가 일상을 어떻게 발견하고 얼마나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지를 알게 되죠. 특히 영화 중반부에 우연히 만나게 된 소녀와 나누는 시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Okay. Waterfalls. Water falls from the bright air. It falls like hair, falling across a young girl's shoulders. Water falls, making pools in the asphalt, dirty mirrors with clouds and buildings inside. It falls on the roof of my house, it falls on my mother and on my hair. Most people call it rain. That's a beautiful poem. 여러분의 일상이 너무 단조로워서 도저히 쓸 게 없어요 라는 분들은 영화 패터슨을 보면서 일상에서 무언가를 발견해내는 그 힘을 한번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사사베 키요시 감독의 7회가 우울증에 걸려서 평범한 회사원인 남편 미요키와 만화가인 아내 마루코의 이야기인데요. 항상 착실하게 살아오던 미요키가 어느 날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서 아내 마루코가 미요키를 돌보며 부부가 함께 우울증을 헤쳐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미요키가 상담을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권한 것이 바로 일기 쓰기였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의 조언대로 일기를 써가면서 남편 미요키는 차츰 회복을 경험했고 아내 마루코 또한 남편과 자신의 이야기를 잘 기록하기 위해서 만화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삶의 의미와 에너지를 찾아갑니다. 이 영화는 기록에 대한 저의 관점을 좀 바꿔준 영화인데요. 그 전까지 저한테 기록이란 것은 어떤 감정의 쓰레기통에 가까웠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끄적거리는 취미 활동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자신의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한 발씩 나아가는데 큰 힘을 얻을 수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준 영화였습니다. 여러분은 시련을 맞이했을 때 그 시련을 어떻게 기록하시나요? 홀로 손자를 돌보며 어려운 형편이지만 맑고 호기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던 미자는 어느 날 문학 강좌에서 시쓰기 수업을 듣게 됩니다. 누구나 가슴속에 시가 있다며 주변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라는 선생님의 지도를 받았지만 시는 잘 써지지 않았죠. 그러다 손자가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살인 사건을 조용히 덮기 위해 합의금을 마련하던 중 알츠하이머 진단까지 받게 되면서 그녀의 삶은 누가 봐도 아름다울 것이 없는 지경에 다다릅니다. 하지만 영화의 마지막에서 그녀는 결국 시를 완성합니다. 이 영화는 앞서 소개했던 패터슨과 7회가 우울증에 걸려서 라는 영화와 전혀 다른 방향의 인사이트를 저에게 주었는데요. 보통의 기록 조언들은 일상을 잘 관찰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해내라 라는 방식의 조언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실제 그렇지 않죠. 굉장히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냉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외면한 채 어떤 아름다운 것에만 집중하기 시작하면 고도의 자기 회피이며 궁극적으로는 그 아름다운 것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자기 내면에는 공허함만 남게 되죠.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본래의 메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게 주었던 큰 울림은 나이도 많고 연약하고 순수한 미자라는 인물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시련을 받아들이고
자신과 타인의 고통을 어루만지기 시작할 때 그녀가 그토록 쓰기 힘들었던 시를 결국 써내게 됩니다. 그것도 엄청난 시를 말이죠. 인생이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아름답지 않은 것을 내가 어루만지고 쓰다듬을 때 비로소 진정한 아름다운 것들이 내 안에서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이후에는 저의 찌질하고 부족하고 초라한 모습들을 담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저에 대해 조금 더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고, 이 노트가 세상 그 어떤 노트보다 소중하고 큰 가치를 갖고 있는 그 무엇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렵거나 힘든 일을 만나면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회피하고 싶은 것,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찌질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잘 적고 계신가요? 사실 마음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건 알지만 막상 적으려고 하니까 어렵지 않으신가요? 그런 것들을 꺼내서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단, 제가 제안하는 이 방법으로 말이죠. 어떤 몸이든 맨몸을 보여달라고 하면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도 그냥 꺼내달라고 하면 어색하고 부끄럽죠. 그럴 때 좋은 것이 어떤 것에 빗대어 표현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바로 감상문이죠. 감상문이라고 하면 학교 때 배웠던 과제나 블로그에 멋지게 올리는 그런 긴 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모든 것들의 감상문을 적을 수 있죠. 그중 가장 쉬운 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책, 미술보다는 좀 더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이렇게 써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1. 자신이 감상한 영화의 감독, 제목 정도만 씁니다. 영화 평론가가 되실 게 아니라면 굳이 러닝타임, 장르, 스태프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적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면 그때그때 검색하면 되죠. 2. 작품에 대해 떠오르는 키워드를 5가지로 적어보세요. 주제를 떠올리려고 하면 너무 어렵고 교과서에 나올 법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 탁 스치듯 떠오르는 단어 5개를 적어보라고 하면 의외로 자기만의 독특한 언어들이 나오죠. 이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영화를 훑어보며 주제에 대한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3. 영화가 뭘 말하고 싶었는지,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해석되었는지를 줄줄줄 써보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완벽한 해석을 하는 글이 아니라 앞에 적은 5개의 키워드를 내가 왜 떠올렸는지에 대해 생각하며 적는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엉성하고 멋진 문장이 아니더라도 길게 써보세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싶을 때까지요. 그래야 생각하는 힘이 길러집니다. 4. 나와의 연결점을 적어봅니다. 여기서 연결점이라는 것은 이 영화를 보며 떠오른 추억, 다른 영화나 책, 내가 경험한 사건, 아는 사람 등 영화는 전혀 상관없지만 영화를 통해 내 안에 떠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깔끔한 뒷마무리를 해보고 싶다면 적용점까지 적어보면 좋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내가 배운 것, 깨달은 것, 혹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하거나 행동해야겠구나와 같은 진짜 내 삶에 적용할 점을 적어보는 것이죠. 제가 이런 양식의 감상문을 여러분에게 제안드린 이유는요, 우리는 영화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영화 해석을 잘해서 정답을 맞추는 감상문이 아닌, 영화를 통해서 내가 몰랐던 부분, 내가 알고 있었지만 잊었던 부분들을 계속 발굴해내는 작업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그것을 내 인생에 어떻게 대입시킬지를 결정짓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감상문 형식은 비단 영화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 미술, 일상의 경험이나 사건들,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진이나 음악 등을 통해서도 이것들은 충분히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장르나 작품이 있다면 이 감상문 양식을 대입해서 여러분만의 생각, 여러분만의 연결점, 여러분만의 적용점까지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저한테 기록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짧게 줄여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라는 생명을 표현하는 것, 성공을 하기 위해, 무언가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악착같이 수집하는 것 등이 아닌, 우리의 삶이 지루하고 별 볼 일 없고 때론 나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생명을 표현해내는 그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와 기록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